상중앙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것을 힘있게 하며 시대의 기념비로 일떠선 여명거리에서 우리 인민들은 매일 매시각 항해 운동을 절감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체 106, 2017년 3월 15일 료명거리 건설장을 현지지하셨습니다. 수백 건의 현안도 보아주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여명거리를 주체건축 미학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또 새세기 역에 맞는 현대적인 거리로 일도 세우도록 크나큰 심려를 기울여 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7년 3월 15일 또다시 건설장을 찾아 이른 새벽 건설장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설장에 흐르는 불빛은 마치 더 어둠을 밀어내는 여명처럼 보인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내조국에 이 토는 것만 같다고 말 그대로 여명거리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해 북부 피해박으로 건설을 석 달이나 중지하였는데도 벌써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존변되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록색 건축 기술이 도입된 여명거리가 볼수록 장관이라고 하시면서 여명거리가 자기 얼굴을 가지고 특색 있게 건설되었다고, 또 초고층 건축군과 다층 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떠선 여명거리는 현대적인 거리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총비서 동지께서는 료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이 든다고,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 일이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료명거리 건설의 성과적 완공을 위한 방도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최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같은 위민 헌신에 떠받들려 여명거리는 사회주의 문명이 우숙된 인민의 리상거리로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70층 살림집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차례나 찾아오신 초고층 살림집입니다. 한나라의 영도자가 평범한 겨운 영사들이 살 살림집을, 그것도 추운 날에 1월과 3월 2번씩이나 찾아오신 이야기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는 인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눌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조조미 흥그러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동살림방과 또 주부들이 이용할 부엌, 아이들 방의 작은 의자까지 몸소 앉아보셨습니다. 정말 인민들의 기쁨에서 락을 찾으시는 친어버의 성질이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 살림집입니다. 매일매일 이 궁 같은 살림집에 들어설 때면 우리 계획자들에게 사랑의 군방석, 행복 몸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운정을 돌려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같은 운동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겠는지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을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부름없는 행복을 위함에 전력하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는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가 세세연년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에 관통되어 있는 위대한 사상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위협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 전부들의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탑사행군길에 오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이 삼지연 혁명전을 찾았습니다. 삼지연 대기념비의 부주제 조각상들을 돌아보는 탑사행군 대원들은 사령부의 안전, 사령관 농지의 명령관철을 위함이라면 한 그대로 방탄벽이 되고 가지판에도 서슴없이 뛰어든 항일혁명 선열들의 고결한 정신 세계와 열렬한 도개 경야의 의도를 매로 나아가는 조니 투사가 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탑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주치 28, 1939년 5월 조국 땅에서 처음을 보낸 총봉 수경지를 탑사했습니다. 구나무들을 비롯한 수경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며 탑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백두광야의 성혈을 뿌린 항일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넋과 굴할 줄 모르는 강한 투쟁 정신,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항일유격 대원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의 간고성을 실제 체험하면서 행구를 다구치고 탑사인군 대원들은 건창경지에 도착했습니다. 탑사인군 대원들은 수경지의 사정물들을 돌아보면서 백두산 정신을 지지하여 졸세위인들께서 세우시고 굳건히 다져주신 인민주권기관 일꾼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며 강국의 포기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성급한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될 교리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둘이의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모두 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아무 심기에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존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족 청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기념 식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이 중앙식물원 수목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식수사업은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내각과 위원회, 송, 중앙기관 일꾼들도 화성지구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곳에서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기념식수에 참가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어 조국 산천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 나갈 애국 요리를 안고 나무 심기에 성실한 땀과 진정을 바쳤습니다.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도 나무 심기가 진행됐습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산림조선 사업은 조국의 부강 발전과 후손 만대 번영을 위한 최대 애국이라는 높은 국민적 자각을 안고 성실한 애국의 땀과 시안의 여러 곳에 수만 오늘 우리가 정성껏 심는 이 한 그루의 나무들이 기승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고목으로 자라서 대전국의 재벌로 되게 하자면 이 땅에 도구를 묻고 또 양심을 묻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심은 나무들을 뭘 훗날에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애국의 마음하고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내 고향, 내 산천을 더 잘 가꾸고 빚어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 산천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서 자신들이 지닌 숭고한 국민적 의무와 본분을 자각한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나무 심기에 떨쳐나섰습니다. 옥수의 원칙을 지키고 나무 모듈의 살음률을 높일 수 있게 구덩이 파기와 물기, 밟아주기 등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해서 보울요림들에 심어둡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가장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고 함경북도의 일꾼들 근로자들도 봄철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무턱대고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를 철저히 지키고 또 나무들 사이 공기 그리고 해당 지역이 이런 기상기후 조건과
산림 조성 목적에 맞게 식수 사업을 다 전망성 있게 진행하는 데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에게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이런 과학기술 요구를 대식 특성에 맞게 잘 알려주고 또한 이런 보여주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산천을 더욱 푸르게 할 마음 안고 함경남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납기를 진행했습니다.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잘 알려주고 그들이 나무 한 그루를 써 애국의 마음과 깨끗한 의심을 가지고 정성껏 심도록 했습니다. 개성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조국 산천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는 데서 수리 원리마가 가지는 중요성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어정문 고개를 비롯한 내 여러 곳에서 나무를 심었다. 보건 부문의 기술적 토대를 강화해서 이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단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산소공장에서는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서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재들을 이제 키우고 그들이 이제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이제 앞질러 가면서 다 풀어줌으로 해서 올해 제시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전심하도록 이런 과정에 공장에서는 우려연소 생산에서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중로 부품을 이제 자체로 제작 완성했고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공장 활성화, 물질 기술적 토대를 닦기 위한 이런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전기료기구 공장에서도 인민들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요기구 생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새형의 의료기구를 기술적으로 완비하는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술 혁신들을 조직하고 과학에 이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밀도와 정결도를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들어지고 공정 간 협동을 강화하고 질보사를 철저히 하면서 성로 새형의 의료기구를 기술하는 준비를 마감 단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범전국체육축전이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14일 청춘고령구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체육상 김일국 동지,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병근 동지, 체육부문 일꾼들 평양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체육자는 모든 경기 참가자들이 이번 체육축전을 통해서 높은 체육기술과 고경기 품성을 발휘하며 경기 지도를 책임적으로 해서 훌륭한 경기 성과를 이룩할 때 대해서 얹습니다. 노래 빛나는 조국이 조각되는 가운데 축전 상징 깃발이 기양되었습니다. 선수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서 태권 시범 출연과 남자 3인 농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체육축전에서는 축구와 롱구, 배구, 격기, 체조, 태권도를 비롯한 31개 종목에 530여 개 세부 종목 경기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얼마 전에 성옥철 기자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라선시 송배전부 지배인 리허긴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리허균 동지가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이중 3등명 붉은기 라선시 송배전부는 태호간의 계통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수백만 킬로시의 전력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리 크지 않은 송배에서 큰 발전소를 하나 세운 것과 맞먹는 양의 전력을 얻어내고 전력 계통의 현대화를 기업소의 자력갱생 기지들에서 자체로 생산한 자재들로 전부 해냈다는 사실 앞에 기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철로공으로 노동생활을 시작한 리허균 지배인이 60살이 넘는 오늘까지 40여 년간
도시의 밝은 불빛을 지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 모습 한 본새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수입해오던 전류 변속기도 만들어내고 유입 변압기들도 건식 변압기로 척척 개조하고 있지만 리허균도가 2007년도에 지배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업소의 물리기술적 토대는 영이나 다름이었다. 종업원들 속에서는 자기 힘보다 남을 쳐다보는 의존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리허균 지배인은 기업소를 일도 세우자면 자기부터가 실력이 높아야 한다고 하면서 15살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전 부문에서 경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배인 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나이에 다시 배워야겠다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어젯날의 낡은 기술을 가지고 이 걸음도 못한다고 하면서 비슷하게 9년 전 리허균 지배인이 막대한 전력이 낭비되는 송배전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 보강하는 방공사를 송배전 부채의 힘으로 하자고 할 때 일부 종업원들 속에서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를 수입해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때 리허균 동지는 설비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은 당의 뜻이고 우리 존엄에 관한 문제다. 남의 도움만을 기대한다면 언제 가도 일도 설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가 잘 살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국경도 빛을 지켜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리허균 지인이 불합리하게 배치된 7만여 매의 선로에 대한 설계를 새롭게 해서 전력의 도중 손실을 대비하면서도 여기서 얻어낸 자재로 변전소들의 개건과 현대화까지 진행했다는 그 정부원들의 이야기에서 기자는 당정책을 높은 실력과 완강한 실천으로 받드는 우리 시대 일꾼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리허균 동지는 지배인으로 사업해온 17년 의 새 기술을 창안 도입하고 자력인 기지들을 자체 힘으로 포탄하게 꾸려놓았으며 예수는 지금도 새 기술 탐구 선도자가 돼서 업술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아글타글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에서 근본적인 전화려나 이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당에서는 국경도 불빛을 지켜 일꾼의 본분을 다해 연구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대표로 불러주었으며 사회주의 애국노자로 높이 내세워주었습니다. 리허균 동지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가 된 것을 아는 기자에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 제8차에서 일꾼들의 능력과 역할에 한계 단위 한계의 운명이 달려있으며 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들자니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게서 자만과 답보는 절대 굶고 모르면 허심하게 배우고 능력이 딸리면 밤을 패서라도 수준을 제고하고 자신에 대한 요구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허균 지배인동 모습에서 우리는 당과 정부의 고민과 걱정을 덜기 위해 피타게 애쓰는 일꾼, 이에 뛰어다니며 일자리를 푹푹 내는 일꾼이 우리 당이 발언한 참된 일꾼의 모습임을 다시금 새겨안게 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11일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올라가면서 날씨가 따뜻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기온은 3.9도였는데 이 평년보다 2.6도 높았습니다. 이 기간의 평균 기온을 지역별로 보면은 이 전반적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았는데 특히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0.3도로서 이 평년보다 3.1도나 높았습니다. 앞으로의 기온 상태를 보면은 17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는 따뜻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18일부터 22일까지는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쌀쌀할 것이 예견되므로 벌린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달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로서 어제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량강도와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겠습니다. 최근 비가 적게 내리고 건조한 바람이 자주 부는 조건에서 여러 지역들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 발생이 항상 각성을 높이고 입산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 등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밤에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에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1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이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2m 정도로 일다가 3m 정도로 높아지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머리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에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9일과 20일에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9일에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20일에는 량강도와 강원도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19일 밤부터 20일 오전까지 서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2일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7일에 평년보다 높겠고 18일부터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쌀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